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3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3주차 1교시네요.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그 1주차 그 퀴즈에 대해서 모두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1주차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셨고, 유튜브를 시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 한 분은 이제 안 보셨겠죠? 네. 그런데 하루 평균 시간, 그래서, 우리 3시간에서 5시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1시간 이내가, 어, 3분. 그 다음에 1시간에서 3시간에서가 또, 이렇게 3분. 근데 3시간에서 5시간도, 네. 이렇게 한 분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자면은, 그래도 1시간에서 3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안 보더라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날, 매우 바쁜 날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하루죠, 하루. 어떤 하루는 바빠. 막 일이 갑자기 막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생기다 보면은, 음, 그때는 뭐, 어쩌다 한 번은 있긴 한데, 1시간 이내로 보는 것 같긴 해요. 1시간 이내. 그때는 이제 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 여유가 많이 있다면, 저도 조금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중독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서 유튜브 많이 보니까 눈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그래서, 뻑뻑할 때도 많고, 이제 안구건조 이렇게 이제 진단받고, 네, 안 봐야 되는데, 그게 중독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이면 좀 많은 거죠. 3시간 정도 된다면. 네. 그래서 우리 4번 또 중독이라고 그 설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 분이, 아니, 네 분이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중독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중독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중독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근데 중독이, 대부분 가볍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한 분은 좀 중간 정도로 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면 뭡니까? 유튜브를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할 때 모른다고 답하신 분. 이분이 훨씬 나은 거죠. 네, 사실은. 네. 이분이 모르면은 뭐 중독에 걸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게 결국은 하나의 또 미디어 기기로서 중독성이 있는 거다. 부작용이 있는 거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느냐고 또 그런 질문에는 한 분이 또 써주셨네요. 아이템 정류장이라는, 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창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 정류장 하시는 분이 창작한 경험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아이템 정류장 들어가서, 뭐 전부는 아니고 살짝 봤는데, 오, 좀, 어, 어, 그래도 그 퀄리티가 꽤 높던데요? 근데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구독자 수는 저보다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거 채널은 영상 보면은 뭐 완전히 그냥 일반인, 완전 아마추어 이런 냄새가 팍 나는데 그래도 이 아이템 정류장 하신 분은 나름 좀 준 프로? 이렇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뭐 대박친 좀 영상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구독자 수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 느낌이 들긴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그냥 일반인 이런 느낌인데. 네. 그리고 우리 네. 그리고 이제 2주차 퀴즈였는데, 2주차 퀴즈는 한 분밖에 안 해주셨는데, 2주차 퀴즈 좀 해주세요. 자, 중간에서 둘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뭐냐? 선언절이다. 문장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 네. 그래서 이렇게 초성 힌트도 드렸습니다. 네. 초성 힌트 2주차 퀴즈 답해 주시고요. 자, 3주차인데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지난번에 잠깐 했죠?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표현 영역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읽기와 쓰기까지 나아야 된다. 읽기 플러스 쓰기다. 미디어 안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더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깊어진 생각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 우리가 유튜브 리터러시인데,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우리가 실습을 꼭 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실 분은 또 하시고, 안 하실 분은 뭐 블로그라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블로그 조금 다시 하려고 하는데, 네. 블로그 얘기가 할 때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 못하는 사람은 문맹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쓰지 못하는 사람도 실지 문명이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볼 줄 알자. 네. 그래서, 미디어를 매개로 한 여러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구체적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읽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읽기 플러스 미디어 쓰기인데 미디어 읽기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소통이 활용되는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 이건 쓰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읽거나 쓰지 못하게 되면은 실질 문명이 된다. 디지털 쓰레기증이 된다. 뭐 이렇게 앞에서 했던 슬라이드예요. 한번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 미디어를 또 읽고 또 써보는 이건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자.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말초적, 쾌락적, 소비적 즐거움보다는 뭔가 좀 지각적이고 생산적인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다 보면 미래의 미디어 변화에, 최근 같으면 사실 AI죠? AI 변화에 좀 기대를 가지게 되고, 또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사실은 요즘 AI에 좀 적응하고 있는 단계죠. 처음엔 너무 의존해서 쓰다가, 뭐 표절 이런 시비도 걸리진 않았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적응해 나가는데, 미디어 읽고 쓰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의 미디어 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디어 흐름 단계와 오늘 이번 시간이 중요한 걸 해요. 이 3주차에. 네. 미디어 흐름 단계는 이것도 동굴벽화, 책, 인쇄물, 신문, 잡지, 사진,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 디지털 매체, 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가상현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 AI까지. 네. 근데 여기 이제 미디어의 사특성.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중간고사 없어졌죠? 그래서 기말고사 때 나오는 거고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에서 미디어의 사특성. 요게 이제 딱 나오는 거죠. 네. 오늘 퀴즈에도 나갑니다. 우리 3주차에 지금 핵심 내용이 많아가지고 3주차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1교시, 2교시 다 퀴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의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미디어의 사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의 네 가지 특성. 그렇죠? 네.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한번 볼까요? 자, 프레이밍.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다. 그렇죠? 그러한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100% 믿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 편 조작되거나 편집되거나 우리를 속이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어떤 틀을 깨거나 또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음. 그래서 뭐 세상을 살아보니까 좀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걸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어,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이 나를 지금 현재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속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엄청 화가 났지만 또 나이가 더 지나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속이는 거 다 알면서도 또 속아 넘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속이는, 속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 정도는 깨우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어, 틀에 갇혀져서 지금 갇혀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틀이라는 걸 항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어떤 프레이밍 때문에 뭐 그것을 깨기 위해서 무편집본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무편집본조차도 사실은 100% 어,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무편집본조차도 일정한 프레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프레이밍. 네. 우리가 어떤 미디어에서 어떤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다 어떤 프레이밍 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그냥 신문 같은 거 봤을 때 그냥 봤잖아요. 그래서 신문 다 믿고 그랬지만 지금은 딱 신문 보다가 좀 내용 이상하면 이거 어떤 신문사? 그래 이렇게 썼어 하고 이제 또 안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레이밍을 우리가 깨우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키핑. 게이트라는 건 문이고, 키핑, 지키다인데, 게이트 키퍼 하면은 이제 문지기잖아요. 근데 이제 게이트 키핑, 그러니까 이런 문지기와 관련 있는 건데, 뉴스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할지 고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게이트 키핑. 근데 이제 사실은 세상에서는 정보가 엄청나게, 지금은 진짜 이제 다매체 시대잖아요. 유튜브에도 뭐 엄청나게 채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업계에서는 막 뭐, 어? 엄청난 인기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엄청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그거를 모르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봤다시피 우리 한 분은 유튜브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부러워요. 네, 정말요. 모르니까. 근데 이 유튜브 안에 들어오면 또 다른 세상이 또 있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엄청난 뉴스의 홍보의 그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뉴스를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비서처럼 선별을 해주니까. 그런데 그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게이트 키핑은 건전하지 않다. 그런 거죠. 네. 가짜 뉴스는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된 경우에 우리가 가짜 뉴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 키핑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는 게이트 키핑이 작동하고 어떤 데서는 또 작동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작동될 때에도 또 가짜 뉴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비판적을 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뭡니까? 현재의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현재의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바로 요건 지금 제가 퀴즈로 준비를 안 했는데 요것도 퀴즈도 해보면 좋을 것 같네. 그 생각이 드네요. 현재의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은 바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제가 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정확한 지금 한 2009년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그 구글사에서 개인한테 정보를 주는데 예전에는 그 정보가 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000년대 초만 해도 컴퓨터에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 딱 같은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딱 치면 대한민국 축구 딱 이렇게 치면은 뭐 제가 하든 서울에 사는 철수가 하든 제주도에서 사는 뭐 영희가 하든 다 똑같이 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네 맞네요. 2009년 12월 2009년 12월부터 구글사에서 이제 다르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축구를 쳤을 때와 서울에 사는 철수가 쳤을 때와 제주도에 사는 영희가 쳤을 때 서로 다 다른 정보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무비판적으로 거의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에서는 2026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제가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가 한 2018년, 19년? 이때? 네, 뭐 처음, 네, 전 들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이 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알고리즘 자체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10년은 저의 입장에서는 10년은 좀 안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알고리즘이 있었죠. 근데 2026년 제가 느끼기에는 알고리즘을 깨자라는 어,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말은 있었죠. 있었지만, 뭐, 알고리즘을 이제 거부한다. 알고리즘을 깨자. 이런 말은 못 들었었는데, 2026년 들어와서, 네, 제가 최근에 본 책들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현재 가장 큰 게이팅 기법을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싫으면은 그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네. 음. 자, 다음에 아젠다 세팅입니다.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젠다 세팅의 어떤 하나는 국민청원이었어요. 국민청원. 네. 국민청원. 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이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그러면 마지막 하나는 아젠다 키핑이죠. 아젠다 키핑.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아젠다는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우리 이 아젠다 키핑과 아젠다 세팅에 관한, 아젠다 키핑에 관한, 아젠다 세팅에 관한 그 적절한 예가 우리 그 선거거든요. 그래서, 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우리가 선거를 치렀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죠. 붙어서, 네. 윤석열이 이겼죠, 그때. 그때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아마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 세팅을 한 거예요. 정권 교체라는, 네. 아젠다 세팅을 했죠. 아젠다 세팅.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 세팅을 했는데, 요게 이제 나름, 먹힌 거죠. 먹혔는데, 그때 아마 윤석열이 이겼지만, 큰 표가 차이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측에서, 와, 뭐, 이것도 내보고, 근데 아젠다 세팅이 안 돼, 아젠다 세팅이 안 돼.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것이. 왜냐면 윤석열 쪽에서 아젠다 키핑을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거의 선거 막바지에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를 내리고, 어, 정치 교체라는, 정치 교체라는 아젠다를 이재명 쪽에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가 있다가 이 계속해서 두드려도 이게 키핑을 계속 유지해서 무너지지 않았죠. 어, 그러다가 요걸 무너뜨리는 것이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정치 교체였는데 그것은 거의 선거 막바지에 그래서 당시로서 뭐
선거 기간이 뭐 일주일에 2일 더 있었다면 아마 이재명이 이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이 그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젠다 세팅과 아젠다 키핑을 우리가 좀 말하기 가장 좋은 예가, 그때의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정치, 이건 아무 상관없이 아젠다 세팅과 아젠다 키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서 미디어의 사특성을 알아봤고, 이렇게.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네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 이것도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미디어 접근 능력입니다. 미디어 접근 능력. 네. 그리고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창의적 표현 능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렇게 있어요. 네. 음. 자, 우리가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하니까 미디어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이 중요하고, 그다음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특성 살펴볼게요. 미디어 접근 능력. 그러니까, 자, 이 미디어 접근 능력인데,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컴퓨터에 접근이 매우 어려웠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잘하지 못하고, 지금도 저는 거의 노트북을 사실 사용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거의 데스크탑.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 선생님들 보면은, 어,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에 무슨 연락이 오면은 바로 노트북을 펼치고, 여기 쪽쪽쪽 해가지고 이제 메일로 보내주거나 뭐 카톡으로 그 정보를 보내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답장을 써요. 저녁 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든 정보가 제 개인 사무실에 있는 그 컴퓨터에 들어있지 저는 가지고 다니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보면 저도 미디어 접근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키오스크. 저도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점심밥 먹으러 가는데, 오늘은 햄버거나 먹으러 갈까? 그래서 학교 앞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주문을 받았는데, 근데 주문받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줄을 서가지고 키오스크 앞에서 하는데, 저도 제 차례가 됐죠?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뒤에 학생한테, 나 처음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자세히 봤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키오스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봤어. 보고 있어. 그건 이해죠? 이해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음,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는 그건 표현이죠. 컴퓨터도 처음에는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정보만 보고 내가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이제는 뭐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표현인 거죠. 그래서 미디어 접근 능력. 우리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읽기 플러스 쓰기인데, 그러니까 이해 플러스 표현인데, 이해의 영역에서 표현의 영역이 순서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디어 이용이라는 건 이해하는 거죠. 그냥 컴퓨터 이제 보고, 거기서 정보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 내가 정보도 만들고. 유튜브도 내가 보기만 하는 건 일차적인 거고. 유튜브에서, 이거 특정 그 어떤 뭐 2분짜리, 3분짜리 또는 뭐 50분짜리 뉴스 안에 중에 뭐 3분짜리가 내가 정말 좋은 정보가 있네? 이걸 내가 활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또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내가 딱 필요한 자료만 딱 뽑아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 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독. 예방할 필요가 있고, 중독 때문에 우리가 좀 예방할 필요도 있다. 네. 첫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첫 번째가 미디어 접근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푸드점 및 식당에서 주문을 못하는 경우, 키오스크 때문에 터치스크린 방식, 또 무인 단말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국 못하게 되면은 디지털 소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가서 막 화를 내고 막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정말 친절하게, 할아버지 욕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 늙은이들은 지금 뭐 하지도 못하게 왜 이런 거 만들었냐고. 그래서, 일단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욕하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좀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하니까 그 할아버지 나중에는, 그래, 욕해서 미안해.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바뀌는 건데, 어,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디지털 소외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아마 미래에는 AI 소외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자,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까지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퀴즈가 있긴 해요. 자,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자, 우리 지금, 저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아니에요. 뭐, 그나마 저는 제 세대가 좋은데,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아버지 세대는 이제 텔레비전 세대는 아니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키즈 세대긴 해요. 네. 어릴 때, 거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이제 텔레비전 많이 봤죠. 네. 그전에는 텔레비전이 있거나 없거나 있었어도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2학년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을 새로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텔레비전 되게 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에 약간 중독된 그런 것도 경험해봤는데,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는 텔레비전 없는 시대에 살았던 어떤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는 하여튼 텔레비전 키즈 세대고, 지금 현대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거 어릴 때는. 네이티브 세대들은 그것이 원래부터 있는 것인 줄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면역체계도 마찬가지예요. 면역체계도. 어릴 때 어떤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 균을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성인이 들어오면, 성인일 때 그 균이 들어오게 되면 막 저항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네. 현실 구성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미디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광고나 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왜곡된 정보, 뭐 가짜 광고 이런 것들 드러나는 이유가 산업적인 동기가 있다. 자부를 추구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광고 수익을 어,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걔들은 나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은근히. 또 미디어 언어가 있어요. 그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각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이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판적 이해로 넘어가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다 보니까 뭐 이런 표가 나왔었어요. 그때 미디어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해보자 이런 얘기.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소통하기랑 창의적 표현 능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우리 퀴즈 미디어의 아이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됐네요. 자,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미디어 사특성을 쓰시오. 앞에서 배웠죠? 자, 우리가 초성수가 나갑니다. 3주차 1교시에서 퀴즈. 네. 제가 이제 이 온라인 강의지만 정말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매 주마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찍고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뭐 일반인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 안에서 퀴즈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카톡을 같이 이용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거의 디지털을 쓰고 있지만 아날로그 시기이긴 하죠. 네.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그 카톡에서. 그러니까 여기 정답이 있다 보니까 단체톡에서는 보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개인톡으로 보내주셔야 단체톡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답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알아서 다 이렇게 기록을 제가 다 기록을 하니까요. 퀴즈 풀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주차 2교시 여기서 마치고 2교시 때 뵙겠습니다.